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 네, 오늘 정말 기다리시고 또 고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담의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인사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영화 와주셔서 고맙고 남아서 이렇게 저희와 대화를 해주셔서 고맙고 인사는 짧게 하고요. 뭐 질문하시면 이제 성의껏 길게 최대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환입니다. 저희가 관객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때 많은 대화를 못했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질문이 오갈지 되게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대진입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출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지금 미수만 감독님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계시네요. 덕석에. 예.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영 맡은 연매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좀 더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짧게나마 질문을 드리고요. 또 객석에 계신 분들께 마이크를 또 전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뭔가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웃다가 또 울게 되기도 하고 뭔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가야 될까 종잡을 수 없는 그 애매모호한 상태가 이 영화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세계의 블랙 코미디를 좀 깊숙이 맛볼 수 있는 자리고요. 육탄전이 난무하기도 하고 또 심리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혼종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블랙 코미디 어쩔 수가 없다. 도대체 무엇이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일까? 감독님께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각자의 놓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서 누구는 뭐 변명조로 하기도 하고 누구는 항변, 누구는 뭐 자기 정당화 여러 가지 동기로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 직원들을 해고하는 미국 기업의 중역들도 그렇고 AI를 도입해서 인력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지의 중역들도 그렇고 또 만수야 뭐 만수는 너무 많이 하죠. 자주 하죠. 자기 살인을 합리화하는 그래서 띄어쓰기 없는 한 단어로 제목도 그렇게 지었고 마치 감탄사 한마디 단말마의 감탄사인 듯 한 단어로 인식되기를 바랬고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얼마나 이 말을 자주 하는지 부지불식간에 입에 달고 사는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고 생각해보니까 자꾸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자기 자유 의지로 자기 선택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각자 다들 인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가 공개되면서 저도 그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님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작업이 정말 그 베테랑 배우님들의 하모니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빼어난 어떤 연기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아주 그 섬세한 세공수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이렇게 만끽하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그만큼 또 준비하시면서 즐거움도 또 재미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고심한 그 지점들도 좀 각자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맡으신 역할 그리고 또 준비하셨던 과정에 대해서 두루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병헌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유만수라는 아주 평범한 남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평범하지만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극단적인 어떤 선택들을 내리고 어설픈 사람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고선 그런 결정을 하고선 그 과정들을 너무나 어설프게 처리해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또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도 보이는 장면들이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연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즐거웠던 점은 매번 어떤 작품을 할 때마다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될 때 늘 설렘이 있어요. 그 설렘은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어떤 시너지 같은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지없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저는 다 만나서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너무 각자의 개성도 뚜렷하고 또 워낙 베테랑이신 분들이라 연기하면서 참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너무 즐거운 그런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손희진 배우님. 네, 저는 이제 미리라는 캐릭터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이 극 중에 이 인물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점점 어떤 극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미리는 계속 현실적인 엄마의 모습들을 유지하면서 이 영화의 색깔과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접점을 찾는 것이 한 씬 한 씬 찍으면서 고민됐고 그러니까 감독님의 의도를 따라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역할을 하면서 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다행히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그 경험이 좀 묻어 나오지 않았나 그 믿음으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박혜준 배우님. 제가 같은 선출이라는 역할은 그 구조조정을 굉장히 힘든 제지업계에 홀로 잘나가는 제지 반장인데 그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쟁자들에 비해 직업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나 자존심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계속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술 취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주변에 우리 배우님들 그 취했을 때 특히 많이 도움을 주신 참고로 송강호 선배님께 말씀 중에 이순 선배님은 참고로 술을 너무 잘 드셔서 술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을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찍고 나서 알았는데 제가 연기 경력으로는 막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캐릭터의 얼굴을 찾아내는 과정이 힘들지만 재밌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감독님을 뵈면서
아주 저의 감각의 영역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풍부해지는 경험을 해서 저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뭐 늘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냥 했다고 하면 좀 너무 무성해하고 유독 이 작품은 감독님 때문에 또 긴장을 많이 하고 그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물은 너무 평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이 박찬욱 감독식의 좀 특별한 인물로 보여질까 그런 좀 욕을 쓰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고 감독님 디렉션에 열심히 기울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혜란 씨랑 같이 부부 역할을 한 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은 제가 관찰 많이 하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서요. 바로 객석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먼저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정말로 잘 봤습니다. 너무나 재밌었고요. 고맙습니다. 예, 개막식 때도 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제대로 된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예, 이렇게 실내에서 다시 보니까 그때는 화면에서 좀 놓쳤던 것들도 다시 보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만수가 처음 파피루스에서 면접 보는 장면이랑 그리고 만수랑 그 아들이 사과나무를 심는 장면에서 그 만수가 그 해를 이제 눈부시니까 피하고 싶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라가 경찰과 얘기하다가 커튼을 걷으니까 눈부셔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눈부셔하는 그 공통점에 대해서 그 햇살의 눈부심에 대해서 만수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아라는 스스로 고개를 돌려서 피하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얘기하신데 별 의도는 없었습니다. 두 번 봐주신 거 너무 고맙고 특히 개막 야외 상영은 참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야외 상영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다고 이렇게 이미지나 사운드가 다 정확하게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이걸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산영화제 30주년이고 전 개막작 한 번도 못 해봤고 또 몇천 명 관객 요즘에 몇천 명 관객 이 영화를 한꺼번에 보는 일이 없잖아요. 멀티플렉스 시대. 예전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거대한 극장에서 그렇게 보던 기억 그런 거 다시 맛보고 싶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역시 상영하면서 보니까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영화인들 중에 그날 보신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저 실내 극장에서 제대로 된 극장에서 꼭 다시 봐주세요 하면서 일일이 약속해야 돼 막 하면서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봐주신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는데도 봐주신 분이 계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원작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 원작과 좀 비교했을 때 좀 특별한 포인트가 전 아라랑 리원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아라는 원작에 거의 없는 캐릭터여서 좀 연기를 고상하는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염혜란 배우님이 그래서 이런 이 두 캐릭터를 좀 구상하실 때 어떤 점을 좀 강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염혜란 배우님도 그 캐릭터를 뭔가 어디서 모티브를 얻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거를 강조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추가로 등장인물들이 입은 의상의 좀 대비를 보는 게 좀 흥미로웠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이것도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아나 캐릭터가 이제 거의 3회 창조됐는데 그 과정은 좀 워낙 이 각본을 오래 썼기 때문에 그냥 야금야금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제가 강했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량이 커진 관계로 마지막에는 손예진 씨가 신화를 받아서 읽고 내가 어느 역할이지라고 이렇게 궁금해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만수의 입장에서 이 범모 부부를 훔쳐보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자기 부부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 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부부 대화를 들으면서 끄덕끄덕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아라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는 또 이 오징어 의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또 이제 갑자기 구전듯 이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면서 점점 이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 아라가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범모가 그게 제일 나중에 들어온 건데, 범모가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아라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 또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다 만수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죽여든 사람에게 막 감정이입하고 막 남 얘기를 같이 가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게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 죽여야 될 사람인데 그걸 뭐 알아버리면 어떻고, 아내의 바로 의도를. 그거 다 무의미한 일인데 어쨌든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에 대비해서 짧게 혹시 네, 뭐 글쎄요, 정말 이거는 오디오 코멘터리감이라서 짧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제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제안을 좀 더 또 보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네. 디렉터스 컷 시상식에 갔을 때 우연히 양현아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 수상자로 왔는데 그때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난 바로 사무실 섭외 갔다 가길 얼마나 다행인지. 아름다우십니다. 예, 또 저기 뒤쪽에 지금 손 들어주셨는데요. 흰색 셔츠 입으신, 네, 손 다시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작에서는 그 술이 까발란 술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스프링뱅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스프링뱅크를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술을 이렇게 위스키를, 뭐 다른 술도 많지만 위스키를 영화에서 내세우신 의도가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카발란도 좋아하고 위스키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스프링뱅크도 또 제가 좋아하는 정말 몇 가지 중에 최고로 좋아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별로 협찬도 안 해주는데 이제 가져다 꼭 쓰고 싶었고요. 위스키는 글쎄 그러니까 선출도 그렇고 회지 결심의 설의 남편도 다들 자기 취향을 가진 사람, 좀 고집스러운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 특히 선출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도 실력도 없고, 아마도 무슨 기계 업체로부터 설비 업체로부터 뒷돈도 받는 사람 같고, 그런데 이제 술에 대해서만은 진심으로 모터기 같은 사람 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저기 지금 사이드 쪽에 계신, 예, 지금 손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 까만색 옷 입으셨는데요.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유명한 배우님 연기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특히 어쩔 수 없다에서 아라가 남편 부모에게 총을 겨누며 하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는데요. 그 장면을 연기하실 때 박찬욱 감독님만의 디렉팅이나 배우님만의 해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여배우도 많죠. 여배우라면 예. 네, 오메라니 대답하겠습니다. 특별한 주문이라기보다 어제도 이제 말씀 나눴는데 아라의 가장 중요한 대사였거든요. 저의 입장을 가장 대변하는 키워드 같은 실직이 문제가 아니라 실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문제라는 말이 가장 제가 잘 하고 싶은 대사였어요. 이제 아라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진짜 바람을 피기도 하고 뭐 이제 나쁜 짓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의가는 이 캐릭터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무 이쪽으로 쏠릴 것 같아서 아라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는 말이었고 너무 답답한 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마음으로 저희가 계속 따라가지게 되는데 그래도 가장 한번 관객분들이 생각해 보실 부분이 또 아닐까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이나 실업을 대하는 입장들이 다 다른데 아라의 입장은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잃어가고 실업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어서 그 대사를 정말 좀 잘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더 제가 좀 발악을 했었거든요. 더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좀 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분이 뭐가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제 저희끼리 술을 좀 마셨는데 어제 하여간 마음속에 담아뒀던 얘기들 술자리에 다 털어놔가지고 제가 굉장히 곤란했었어요. 예진 씨도 뭐 한마디로 왜 그걸 편집을 그렇게 했냐, 왜 이 테이크를 안 쓰고 이 테이크를 썼느냐, 더 좋은 연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블루레이 만들 때 보너스 영상에 그걸 꼭 넣어서 한번 배틀을 붙어보자, 어느 테이크가 더 좋은지 그렇게 약속도 했고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수준의 그런 절규였다고 생각한 테이크를 사용했는데, 그 장면, 그 대사를 만들 때 제가 했던 생각은 제가 목숨나이가 같이 흥행이 잘 안 되는 작품을 그 결과를 받아보고 이렇게 물적해 있을 때 이렇게 막그 침울하게 막 밖에도 안 나가 부르고 있을 때 와이프가 흥행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흥행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대사였군요.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다면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지금 셔츠 입고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그 만수가 그 살인을 해나가는 과정이 뭐 직장을 쟁취하기 위한 살인이라고도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만수가 자신과 닮은,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성을 죽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병헌 배우님께서 이 행동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예진 배우님께서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포착하면서 느꼈던 감정들도 궁금합니다. 저에게 한 질문인가요? 네네네네네네. 모든 플랜은 사실 감독님의 시나리오에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이제 저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참 당연히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살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리숙하기도 하고 되게 평범한 한
가장이 심지어 자기의 모습이 자꾸만 투영이 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동정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감정이 입부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그게 이 사람에게 그 순간에 가장 큰 딜레마였었는데 다행히 제 손으로 죽이진 않아요. 아라의 손에 의해 첫 번째 제거 대상자가 죽게 되죠.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내 계획의 1단계는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2단계도 거기에 힘입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시조를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내 총을 이렇게 탁 치우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쏴서 죽이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살인이죠. 사실. 원래 그 시인에서는 이 만수의 굉장히 그 충격, 자기가 저지른 일이지만 그 충격에 대한 감독님의 연출이 좀 있었어요. 차에서 예를 들면 그 비상 깜빡이가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걸 멍하니 이렇게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은 상태로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원래는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어제 같이 술을 마셨지만 감독님한테 컴플레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좋은 장면이었는데 저희가 사실 영화가 그 러닝 타임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많이 잘라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아까운 그 장면도 이제 결국 제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첫 번째 살인을 하고 결과적으로 2사람이 죽었지만 만수에게는 첫 번째 살인이고 세 번째 살인에서는 좀 더 치밀해진 그리고 좀 더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고 치밀해진 그런 만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조금은 이제는 해이해진 그런 만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들이 세 사람을 제거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이진배 의원님. 네, 선배님 얘기하는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미리의 그 감정들이 참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 영화지만 우리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때 자꾸 현실을 생각하게 되고 나라면이라는 생각이 전제에 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다 보니 와 실제 나의 남편이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이걸 상상하면 정말 뭐 끔찍하죠. 정말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어떻게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다 보니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아빠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요즘 살고 있거든요.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우리 가족은 이 아이의 독립을 위해서 다 힘을 합쳐야 돼. 다 내 풀을 끊고 당근에 다 팔아도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돼라는 게 미리의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만수를 그 지경까지 몰고 갔던 시초의 동기지 않았을까라는 미리 입장의 어떤 죄책감, 자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만수를 안아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지라는 이것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참 너무 슬펐어요. 사실 너무 비극적이고 슬프고 너무 불쌍하네요 만수가. 근데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미리가 과연 만수랑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저희 못다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또 이 영화가 곧 개봉을 하니까요 자리가 좀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감독님의 블루레이 작업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성민 배우님 오늘 마지막 인사를 좀 먼저 청하고 싶습니다. 첫 인사는 마지막 인사. 괜히 제가 송구합니다. 네. 저희 영화 다음 주 개봉입니다. 22일이죠.
24일, 22일은 죄송합니다. 시사회인데 저 영화 많은 그 관심과 좋은 흥행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를 막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촬영을 하면서 그 이병헌 씨하고만 연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연기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처음 영화를 갔을 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웃어서 정말 호복절도를 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영화에 몰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부산에서 영화를 보니까 웃음도 있고 거기에 페이소스도 있고 제대로 다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그랬다고요. 두세 번 보시면 또 이 영화의 깊은 의미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은 정말 우리 영화를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고 봐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질문의 깊이가 정말 남달랐고 저희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또 이제 개봉을 앞두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리뷰가 그분들을 극장으로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GV를 예매를 해서 미리 다 선착순으로 했을 텐데 이렇게 와서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진짜 영화 팬분들이 엄청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질문도 너무너무 알찼던 것 같고, 저는 거의 1년 가까이 감독님과 영화를 준비하고 영화 촬영을 하고 또 후반에 다 끝나고 또 우리 해외 일정도 프로모션도 함께 하고 하면서도 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프리미어를 보면서 감독님 저거 왜 저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감독님의 의도를 다 듣고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심지어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그런 어떤 장면들이 그리고 의도들이 있었어요. 영화를 저도 지금 한 4번 정도 봤는데 몰랐던 것들을 새록새록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감독님의 영화의 매력이라면 계속 보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떤 숨겨진 의도와 디테일과 미장센들이 있으니까 결국 여러 번 봐달라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스토리도 그렇고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또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데 적어도 배우들의 매력과 실력,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배우,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차승원 씨, 오달수 씨, 김혜숙 씨, 좋은 조연들 계속 쉴 새 없이 등장해서 거의 연기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고 각각 배우들이 어떻게 다른 스타일로 자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그것만큼 제가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 번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객분들도 이후에도 어쩔 수가 없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괜찮으시다면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어디에 서면 될까요? 저 아래로 내려서 내려가셔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장하실 때는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을 돕고 또 관객분들
퇴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